안녕하십니까. 제 4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4장 설비 관리 계획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1장을 했고 2장을 했고 3장을 했고 이제 네 번째 장인데, 아직 설비 보전 기능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목차가 제가 목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4장은 즉 여기 1장에 있는 이 개요를 바탕으로 이게 기초편이라면, 이게 기초편이라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4장은 설비 관리 계획은 기초를 배웠으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급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장은 이제 고급으로 어떻게 보면 꽃을 피는 거죠. 꽃을.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던 내용이 이 4장에도 약간 중복되어 있다는 거를 알면은 좀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미 1장에서는 용어가 정리가 되었다면 4장은 이제 수박 겉을 알았다면 이제 그 속을 한번 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수박을 알고 칼로 잘랐으면 그 안에 이제 씨앗이 몇 개가 있는 건가를 아는 것이 이제 5장이 되겠지만, 일단 4장 한번 나가보죠. 설비 관리 계획입니다. 빠밤빰빰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비 관리 개요 한번 쭉 읽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1장 구성 내용, 투입, 산출, 처리, 기구, 관리, 피드백,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설비 관리의 목적, 필요성, 왜 필요한가, 왜 목적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고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장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이란 여기서 많죠. 딱 5가지만 본다면 여기 2번, 4번, 6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구 기간으로 인한 손실 이 부분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4번째, 5번째로 해가지고 손실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설비 보전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보전의 발달 과정인데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보신다면 딱 봐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방 보전과 보전 예방, 둘이 같지 않아요. 예방 보전이 있고 보전 예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구로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초기 발견하여 하는 보전 형태로서, 이때 문맥상 이 부분은 조금 지우고요.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시를 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 상태로 복구하는 보전 형태로, 이때 용어가 하나 튀어나와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오버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오버홀이란 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해서 점검, 수리, 조정하는 일을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예방 보전은 오버홀이라는 단어랑 좀 밀접하다 등 것을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보전, 계량 보전, 보전 예방, 그 다음에 종합적 생산 보전, 종합적 생산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보전 예방, 여기서 약간 오타가 있어요. 뭐냐면 보전 예방 뭐 있습니까? MP죠. 즉 PM이 아니죠. MP입니다. MP 설계로서
네, MP 설계로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용어에 대해서 좀 본다면, 이 보전 예방을 또 다른 말로는, 네, 보전 예방을, 즉, MP 설계로 같은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또 같은 말로는 또 이렇게 PM 업무라고 돼요. PM 업무. 여기서의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여기서 뭐죠? PM 설계와 MP 설계는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PM 업무와 PM 분석하고는 같지가 않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냐면 우리 PM 분석은 나중에 우리가 피지컬 네 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전 예방이 나오면 MP 설계, PM 업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키워드는 보전 예방할 때는 뭐라고요? MP 설계로서, 설계로서 준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합적 생산 보전이랑 생산성 관리랑 TPM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뭡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키워드를 좀 잡아 드린다면 이때 이 부분은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의 기능 범위와 분류를 본다면 여기서 뭘까요? 일반 관리. 그래서 여기서 직접 기능이란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용어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점검, 일상 보전, 그 다음에 수리. 이 용어가 좀 키워드입니다. 일반 관리의 직접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직접 기능과 관리 기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부연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간접과 직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간접에서는 우리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상단에 있는 내용을 여기 기억, 니은, 뭡니까?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이라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일반 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숙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우리는 참 딱딱해요.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에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반성을 해보면서 그래요. 1번 볼까요?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고액의 자본을 투입한 유형 고정 자산의 총칭을 뭐라고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 관리에 의의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그래요. 우리는 좀 딱딱해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내가 없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린 변화를 아니지 않습니까? 설비 요구에 대한 변화 관리 같은 거는 네. 변화 관리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기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속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한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0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설비 보전과 관리 시스템. 네. 기업 내에서 설비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 수리 개소의 예측. 계획적인 보수의 실시와 설비의 열화 경향 조사. 뭐요? 관리 시스템. 뭐겠어요? 시스템. 네. 편하게 일하자.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왕 일하는 거 편하게 하자. 네. 그래서 승강기가 나왔고 에스컬레이터가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비 보전의 본질과 추진 방법. 네, 여기가 살짝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는데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교재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107페이지로 봐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보전 조직을 위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조직의 종류 특징, 집중 보전, 그 다음에 지역 보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부분은 그래요. 참 딱딱해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집중 보전.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집중일까요? 지역일까요? 네. 회사마다 다르겠죠. 회사가 크면 네. 지역이겠고 조금 작은 규모면 집중으로 되겠죠. 아무튼 지역, 집중 이런 게 있다. 좀 봐주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부분 여기가 이제 절충 보전이에요. 절충 보전, 부분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삭제 해주세요. 삭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는데, 여기 있는 예상 문제는, 우리 이제 이 예상 문제는 1, 2번은 우리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예상 문제에 편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교재 248에 있는 3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 보전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페이지 292페이지에 있는 39번 문제, 즉 운전과의 일체감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2페이지 보신다면 설비 보전 관리 배치의 형태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떤 그림이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P, 여기가 Q, 가로가 제품의 종류, 그 다음에 Q가 생산량. 그래가지고 여기가 딴딴딴딴따다 해가지고 여기가 1번 구역, 여기가 2번 구역 했었을 때, 즉 다소 공기 외우세요. 다소 공기. 이거 왜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다품종 소량 생산할 경우는 뭐예요? 공정별 배치, 같은 말로는 기능별 배치입니다. 즉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역. 네, 이 구역을 뭐예요? 즉 다소 공기, 즉 제품의 종류는 많지만 생산량은 떨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소 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뭐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냥 이거는 라제라고 읽어서 주세요. 라제. 이거와 반대된다. 뜻이 반대된다. 반대.
반대를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별은 좀 읽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별은 대량 생산 형태에서 생산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할 경우에 알맞은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 형태에서 생산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할 경우에 알맞은 방식을 우리는 라제 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용이할 것. 뭐가요? 작업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어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요? 가동률 향상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삭제해 주세요. 삭제. 네, 해주시고, 가동률 향상은 라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냥 쭉 읽어주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근데 이제 파트 5를 본다면 이제 관리 효과예요. 관리 효과. 네, 관리 효과. 설비 보전 관리 효과. 즉 관리 효과인데 여기가 이제 설비 보전 관리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는 두 번째로 좀 약간 편집이 좀 아쉬웠었는데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방 보전의 효과로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 있냐? 즉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예방 보전의 효과는 여기에 위치하는 게 알맞습니다. 제가 편집을 잘못했어요. 제가 키보드를 익숙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위치가 좀 뒤로 밀려 있었는데, 아무튼 보전 즉 관리 효과는 설비 보전 관리 효과와 예방 보전의 효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를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어려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험은 빼죠. 그래서 수리비의 감소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문맥상 편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4페이지도 성능 열화의 종류, 절대 열화와 상대적 열화, 설비 열화의 대책, 설비의 최적 보전 비용, 정비 계획, 정비 계획과 점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예방 보전의 효과, 아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넘어가자. 근데 이제, 아이고,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1개라서 제가 줄여줄게요. 첫 번째, 설비 상태 파악이 향상이 되고요. 향상이 되고, 대수리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삭제. 이 부분은 삭제.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원인의 파악, 예비품 재고량의 감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줄여드릴게요. 네, 보시고 그 외의 거 보시면은 되지 않으니까 쉽습니다. 네, 보상비와 아까 전에 수리비의 절감입니다. 오히려 가동률은 거기서 나온다고요. 라제, 라인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품별 그 배치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쭉 넘겨가 보시고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과 보전성.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예상 문제부터 볼게요. 예상 문제. 1번.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치가 감소되는 열화는 무엇이냐? 절대적. 이렇게 1, 2, 3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방 보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냥 쭉쭉쭉 넘겨 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니까 여러분 한 번씩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휴 기간이 아니라 여기 유효죠. 유효.
네, 유효 기간 뭐 이 정도 봐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여기 신뢰성과 보전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신뢰성 보전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네?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깨지면 그래요. 저도 복원이 안 돼요. 우리의 관계도 신뢰성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의 신뢰. 그래서 신뢰성 1, 이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척도는 이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잘 조정을 못하면 우리 관계 신뢰성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즉, 마우스를 제가 잘 드래그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고장률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고장률은 뭐냐? 총 가독 시간분의 고장 횟수다. 이걸로 우리 1000시간 단위로 한다. 그거고요.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된 시간. 이거 진짜 나중에 설비 보전 기사까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평균 고장 간격, 평균 고장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네. 평균 고장 간격, 평균 고장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장률의 역수는 평균 고장 간격,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시간이 붙어야 돼요. 이것도 시간이거든요. 같은 시간인데 이건 하나는 고장이고 이거는 고장 간격인 거죠. 이거 뭐예요? 간격. 고장 간격은 뭐예요? 포인트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뭐예요? 전체 시간에 비 고장률의 역수를 우리는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어도 중요합니다. 약어. MTBF. MTBF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사용되어 처음 고장이 발생될 때까지의 평균 시간입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리죠. 처음 고장이 발생될 때까지의 평균 시간으로서 LTTF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외울까요? 네, 어떻게 외우냐면 고장 간격, 즉 고장 간격, 고장, 네, 우리 뭐든지 처음 받은 상처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받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울지 않습니까? 우는 모양으로 해가지고 TT. 그래서 고장이랑 이렇게 양관 같고요. 이 고장 간격은, 네, 고장 간격은 타임 비트윈이니까 고장 간격은 고장률의 역수. 네, 고장 간격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TB. 네, 타임 비트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차별화해서 외우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네, 우리 이제 많이 괴롭힐 것인데, 설비 가동률은 이 부분, 고장 도수율 이 부분, 고장 강도율 이 부분. 네, 보시면 다 부하 시간이 기준으로 갖고 있죠. 부하 시간이 기준인데, 가동은 가동 시간, 도수는 고장 횟수, 수수, 강도는 뭐예요? 강도는 정지.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유용성, 신뢰성, 보전성인데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하다면 특히 그래도 이 부분 같은 앞에 고장이 있으니까 좀 약간 문제에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할 만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신뢰성, 고장 도수율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다면 제품당 보전비. 이게 약간 특이하죠. 아까 신뢰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
제품 단위당 보전비. 제품 단위예요, 단위. 제품당. 그러니까 생산량이에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돈과 관련된 거, 경제성. 돈과 관련된 거, 경제성. 이 부분도 중요하고. 부하 시간은 정미 가동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더한 거. 즉, 뭐예요? 네. 이 부하 시간은, 즉, 정지 시간을 부과했다. 정미 가동 시간에 부하 시간을 가동을 했다.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약간 허가 꼬인 것 같은데, 부하 시간은 정미 가동 시간에 정지 시간을 부과한 시간. 이 두 가지를 더하니까 뭡니까? 부하 시간이라는 거죠. 부과한 시간. 그 다음에 무부하 시간은 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시간. 정미 가동 시간은 기계가 가동하여 생산하는 시간. 즉 뭐냐면 부하 시간 빼기 정지 시간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가동 시간 또는 가동 시간 마이너스 속도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지 시간, 즉 준비 대기, 설비,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상 문제 본다면 여기가 뭘까요? 고장이 고장.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 풀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세 문제 외에 페이지 420페이지에 있는 30번 문제와 그 다음에 페이지 422페이지에 있는 38번 문제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봐 주세요. 설비 고장률과 열화 패턴. 이 패턴은 조금 우리 시험 문제에 조금 잘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면 여기가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여기가 그림이 이거가 1, 2, 3이라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을 하지 않았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사후 보전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사후 보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방 보전을 했을 때, 네, 예, 보시고 초기 고장기, 그 다음에 우발 고장기, 마모 고장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발 고장기 같은 경우는 같은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유효 수명 기간이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기는 이때 이게 유효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모를 우리는 같은 말로는 말기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유효를 실질적으로는 학문에서는 이걸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효 수명 기간을 이때부터 출하돼서 뭐예요? 대부분 1년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1년 안에 이렇게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네. 신기하게도 아무튼 학문과 실질적으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학문에서는 우리가 유효 수명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고 고장 분석,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 더 좋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신뢰, 보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이 경제성이랑 좀 위배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 사고도 필요합니다만 항상 대립이 되죠. 어떨 땐 합리적, 어떨 땐 경제적. 이상 4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